탁 트인 하늘 아래를 거닐다. 동네 어귀에 다다르면 그 동네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산과 강을 따라 둘레길이 이어지는 마을과 마을을 돌아 대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들려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선 말까지 여기는 공주목 유성현이에요. 1895년까지 별봉은 하늘에 죽인 북극성, 추성이라고 불리는 북두칠성 빛이 가장 잘 비치는 곳. 인문학이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성의 도시이자 3대 하천이 감아 흐르는 대전에서 만난 대전 토박이 안여종. 대전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누구보다 재미있게 또 의미 있는 울림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안여종. 그의 화두는 항상 대전입니다. 대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 좀 더 나아가면 뭐 대전을 누군가는 사랑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죠. 대전과 사랑에 빠진 남자 안여종 씨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대청호에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대청호 500리 길을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오늘의 목적은 대청호 황금빛 일출. 안여종 씨가 이끄는 대전 스토리 투어 참가자들입니다. 투어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가 그 스토리 투어에 네.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 새벽 투어가 있습니다. 그 새벽 투어를 온 거고요. 제가 대청호를 다니면서 새벽에 해 뜨는 것을 여러 번 봤을 때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담았고 또 우리 동네에서 해맞이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 느끼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골골에 숨어 있는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간 장소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갖고 애정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종 씨가 꾸미는 투어가 남다른 점은 겉으로 보이는 경치뿐만 아니라 마을이 숨겨놓은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 86개 마을이 사실은 리예요, 리. 그러니까 리마다 마을이 한두 개의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 이상의 마을이 사라진 거죠. 아니 이산 가족들은 통일되면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향을 가냐 뭐 이런 이제 비유해서 하는 말도 있는데 전국의 수몰사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러면 이제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내기도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좀 평상시에 이렇게 봤던 거하고 또 풍경이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게?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제 주로 이제 풍경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일출을 보니까 그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기분도 좋고요. 예. 그게 또 오늘 또 들어보니까 그 수몰되신 분들 그것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 자, 대전 스토리 투어 오세요.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투어에 나선 참가자들을 위해 따뜻한 선물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꽃차 소믈리에 김영임 씨가 손수 만든 수제차. 귤피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중국 작은 귤인데요. 귤 안에 보이차가 들어있어요. 귤 보이차인데요. 조금 더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제주산 산물이라는 귤을 넣었어요. 대청호의 일출을 고스란히 우려낸 듯 영롱한 빛깔이 찻잔을 타고 퍼져나가네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호응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호응은 너무 좋지요. 너무 좋고 따뜻하게 드시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꽃차를 마시니까 색향미가 있는 꽃차를 마시니까 훨씬 더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꽃차는 눈으로 먼저 마신다고 했던가요?
떠오르는 아침 햇살까지 머금은 차 한 잔에 새벽 투어는 그야말로 오감 만족 여행이 됩니다. 가장 빛나는 오늘 이 순간, 되새겨볼 추억도 가슴속에 담아봅니다. 식구들한테 구애 안 받고 새벽 투어가 딱이에요. 자고 있을 때 나왔다 들어가도 자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도 아무 일 없었듯이 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괜찮게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또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좀 동네 아저씨 같이 푸근하게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도 끌려서 좀 자주 오게 된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좀 안효정 선생님 이제 몇 해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대전을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뭐라 그럴까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가득한 남자 안효종 씨. 새벽 투어를 마치자마자 시작한 두 번째 일과는 대전 원도심 투어.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1919년 3월. 당시 5.1장이 열리던 대전 인동시장 골목에도 태극기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장터에 놓인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한 청년을 시작으로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잉크 묻은 사람을 중심으로 무차별 총격과 체포에 나섰다. 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약간 이상하죠. 뭔가 조사와 기록이 좀 불명확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동장터 만세운동인데 인동이라는 저 동명은 46년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슨 장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죠? 대전. 대전 장터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효종 씨가 대전의 모든 것을 알리고자 스토리 투어를 기획하고 이어온 지도 어느덧 5년. 그동안 대전을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도 많지만 아쉬움도 많았답니다. 인동 장터에서 이어지는 대전 원도심 투어의 두 번째 코스는 대동천. 이곳엔 아주 귀한 손님이 살고 있다는데요. 저기 보시면 태극기 휘날리죠. 그 앞에 보면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전에 수달 서식지 보호 안내판이 유성천하고 이 대동천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시작해 낮까지 이어지는 원도심 투어엔 어린 참가자들도 많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겸해 참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예,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게? 예. 워낙에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좀 즐겨 하고요. 같이 어울리면서 뭐 개인적인 상담도 하게 되고 또 학생들도 의외로 대전에 살지만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계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일부러 대전 곳곳을 이제 가족들하고 찾아가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효종 선생님께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대전 원도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소재동 철도 관사촌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대전역 뒤편에 자리한 곳으로 좁은 골목길 풍경은 여전히 오래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존하는 철도 관사촌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곧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언제까지 그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거하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개인적으로 댕긴다는 건 우물 안에 개구리죠. 내가 아는 곳만 댕기니까. 근데 보고도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 투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능하신 분하고 쫓아다니니까 소소하게 놓쳤던 것들도 다행히 알 수 있고 또 내용거리가 풍부해져요. 단편적으로 알던 게 아니라 속 깊은 뒷이야기까지 다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철도관 자체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오늘 투어하면서 좀 그런 어떤 아쉬움도 좀 있겠어요. 안타깝죠. 일단은 뭐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저희 추억들이 남아 있는 거고 또 이게 우리나라적으로도 봐서도 꽤 괜찮은 뭐 유적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는 것들인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원도심 투어를 마친 늦은 오후, 대덕구 법동에 한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효종 씨가 걸어온 역사와 여행 자료들이 가득한 이곳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세운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에는 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아무래도 여행협동조합이 이제 국내 여행업 등록 업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해외여행 엊그저께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상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 기반 여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죠.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뭐 대덕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코스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 여기서 기획되는 여행 상품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 타 지역 관광객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죠. 지속 가능한 대전 관광이 이루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합을 만들었다는 안효종 씨. 그는 요즘 스케줄과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에 2-3개 일정은 기본이고 주말까지 빈틈이 없다네요. 11월 11일도 안 되네요. 일정표 보니까 거의 빈틈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통 그 1년 중에 9월, 10월,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7, 8월에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더 일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일정 조율을 마친 여종 씨.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났나 싶지만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자료를 좀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평일에 좀 강의 요청들이 꽤 있는데 뭐 대전의 역사 강의나 아니면 산천과 관련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산천이 이제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 환경단체나 또 이제 숲 해설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데서 요청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 강의 준비는 대전의 환경 중에 산천 중심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밤이 내린 대전 대흥동. 저녁 식사도 거른 여종 씨가 도착한 곳은 대전 충남 숲 해설가 협회. 오늘 그의 마지막 일정은 강의입니다. 대전은 남고북저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분지죠. 자, 그러니까 분지라고 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둘레산길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물이 어떻게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다면 3대 하천 중에 대전천, 만인산에서 이렇게 흐르죠. 대전의 역사나 문화유산, 특히 산천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은 대전 시민들이 대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제가 먼저 그거를 안 사람으로서 그런 정보들을 좀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고 특히 첫 시간인데 적은 인원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된다.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런 게 보람이죠.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인 대전 충남 숲해설가 협회. 대전의 산천을 알리는 해설가를 목표로 둔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 교육과 함께 다양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전 곳곳을 직접 누비면서
안효종 씨가 쌓은 정보와 노하우. 해설가 후배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선생님 오늘 수업 들으시고서 좀 어떤 걸 좀 얻으셨나요? 제가 79년도부터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그 좋은 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효정 강사님한테 체계적으로 이 대전의 둘레산길이라든가 역사, 문화를 배우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딱 그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대전을 이제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어가는 밤. 대전의 산과 들을 한 뼘 더 알기 위한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부터 안효종 씨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투어를 위해 찾아온 곳은 대전의 북쪽 끝마을 쇠여울이라 불리는 금탄동입니다. 마을의 중요한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전에는 했어요 그랬더니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마을을 출입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저 돌에 꼭 절하고 가라고. 조선시대 사육신이었던 성산문의 일가가 숨어 살면서 형성되었다는 성씨마을. 마을을 살짝 벗어나 어스름하게 밝아져 오는 산책길로 접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쪽 지역은 좀 메탄동이 좀 낯선 데는 어떤 동네인가요? 금탄동이라는 동네가 낯선 동네죠. 우리는 보통 대전의 북쪽 그러면 구죽의 송강동, 봉산동, 용산동 요 정도를 아는데 그것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동. 대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끝마을이 쇠여울 마을이에요. 이름이 참 이쁘죠. 물 한 개 자욱하게 내려앉은 쇠여울. 꿈속을 거닐듯 금강을 끼고 걷는 새벽 발걸음은 말 그대로 운치로 가득합니다. 조용한 새벽. 뚜벅뚜벅 발을 맞춰 걷는 참가자 중엔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전에는 혼자 나와서 별로 못 느꼈는데 따라가 나오니까 느낌이 더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니까 우리 딸도 엄마 좋네. 우리 딸은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저도 더 많이 느낌이 틀리고 오늘 좀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쇠여울 마을에서 함께한 새벽 투어도 따뜻한 꽃차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향긋한 차 한 잔과 즐거운 추억 이야기로 새벽을 맞은 사람들. 자욱하게 내려앉은 물 한 개로 해를 마주하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입니다. 안타깝게 일출을 못 보셨어요. 네. 아쉽지는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일출보다도 그 이외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일출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려낸 시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오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 나갑니다. 대전 서구 괴곡동. 마을 초입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억 너무 오래전 그날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려온 느티나무입니다. 700여 년의 수령, 중심 부위의 둘레가 9m나 되는 대전 지역 최고령 나무인데요. 안효종 씨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느티나무 많이 보잖아. 느티나무 중에 얘는 좀 특이한 게 크기도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
옆으로 퍼진다. 근데 보면 올라오자마자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올라오는 거지. 더 낮았으니까 그네를 여기서 이 나무 가지에다가 그네를 띄웠대요. 잎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네? 주변의 환경이 이 나무가 생육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거야.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여종 씨.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잎과 가지부터 살핍니다. 글곡동이라는 이름부터 오래된 느티나무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안효종 씨가 이 느티나무의 가치를 발견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를 보며 자란 아이들과의 추억이 어린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다네요. 이렇게 같이 온 거 오랜만이지. 그니까. 혜정이 어릴 적에 네. 새벽에 일찍 야 일어나 해가지고 물송새 보여준다고. 너였지 않냐? 수영이었나? 너 아침에 물총새 아니야, 보러 혜정이가 봤지. 혜정이가 그지? 나도 봤고. 물총새 본다고 와가지고 그때 왜 저기 스코프 가지고 이제 관찰할 때 진짜 물총새가 그 바위에 딱 맞아. 있었어. 맞아, 그렇지. 기억난다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던 나무이기도 하고 또 아빠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또 제안한 나무기도 하고 또 됐잖아요. 천연기념물이.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는 특별한 나무인 것 같아요. 수백 년을 견뎌온 느티나무처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종 씨. 뉘엿뉘엿 해가 저물도록 가족들의 추억 찾기는 계속됩니다. 붉어지는 노을을 따라 가족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어진 곳은 갑천입니다. 대전의 대표 하천인 이곳에도 여종 씨 가족의 추억이 흐르고 있다는데요. 저 뭐야? 아 뭐야? 누가 이런 큰 물고기가 있으니까 수달이 있는 거야? 아. 낚시하는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수달입니다. 지금 아까 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물속으로 쏙 들어갔을 것 같아. 야, 여기 오른쪽 움직입니다. 수달 지금 머리 보이죠?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야? 두 마리인가 그럼? 아까 그렇죠. 왼쪽에 처음 보였던 한 마리, 지금 저 두 마리.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양쪽에 지금 있어요. 와. 얘들이 주로 그 번식기가 얘들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는 둘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 속 자연 하천인 갑천은 수달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여종 씨에겐 가족과 또 대전 시민들과의 이야기가 스며든 곳이죠. 지금 한 최소 2마리에서 3마리까지 있었을 것 같아. 쫙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살이 달라. 물살이, 일반 오리나 아까 그 2마리 그래 달라. 물결이 달라지. 오랜만에 함께 갑천을 찾은 가족에게 오늘 만난 수달은 또 하나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자주 나와서 이렇게 수달을 보시는 건가요? 보통 가을에 이제 여기를 많이 오게 돼요. 수달이 이제 그 시기에 많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9월, 10월 이때는 많이 옵니다. 네, 근데 가족분들은 또 다른 데 같이 여행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은 없으실까요? 불만 많죠. 뭐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예,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데 안 가고 맨날 강변에서 수영하고. 그쵸. 갑천에서 주로 갑천에서 수영하고 갑천. 물놀이하고. 워터파크는 갑천으로 갔지.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된 지도 어느덧 20여 년. 가족들의 나들이는 대전을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 알려주고 싶은 대전의 유적이나 문화재, 마을의 숨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데, 하지만 가족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평소 아버님께서 대전 사랑에 완전 빠져 계시잖아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을 알리는 일을 남들이 하진 않지만 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해오고 있으니까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스케줄이 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죠. 사실 예전보다 훨씬 체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일을 좀 줄이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내년부터는 진짜 줄일 생각이에요. 거의 그 해외여행을 못 가봤거든요, 가족이. 아마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가족들한테 못 해준 거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가요? 아니 네. 처음 들었다. 아니 이렇게 둘은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짓말인가.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어. 오늘 이렇게 뱉었으니까 1년 내지 2년 안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 약속 꼭 이루어지기를 반짝이는 별님에게 빌어봅니다. 다음 날 대전시 대덕구 법동에서 제작진과의 만남을 약속한 안효종 씨.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법동의 석장승 만나러 가는데요. 네. 저한테는 좀 특별한 그런 장승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매끈하지 않으면서 투박하지만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친근해 보이는 석장승. 여종 씨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감독님 혹시 대전의 민속문화재 1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민속문화재 1호? 네네. 저는 유형무형문화재 1호는 아는데 네. 민속문화재 1호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생소할 수 있죠? 예. 지금 보시는 이 법동 석장승이 대전의 민속문화재 1호예요. 혹시 대전에서 이런 장승 많이 보셨나요? 보통 이제 나무로 된? 네. 맞아요. 이렇게 돌장승, 석장승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덕구 동구 주변에는 이런 돌장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돌장승의 도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대전 지역의 장승의 특징은 그냥 뭐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장승 같은 경우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이웃집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동네 어떻게 보면 아가씨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근한 모습인데 바로 이 석장승도 귀엽고 친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깜짝 놀랐죠. 대전에 이런 장승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신기했고 궁금했어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던 안효종 씨. 우연히 길을 지나다 마주한 석장승의 모습에 내가 사는 곳에도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데요. 그 뒤 대전에 대해 공부를 하고 또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대전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승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 장승을 만난 덕분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대전을 남들보다 먼저 좀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지금의 현재의 저의 모습으로 바뀐 계기가 바로 이 장승과의 만남입니다. 대전의 산을 대표하는 산 중에 하나인 보문산.
도심과 가까워 대전 시민들이 자주 찾는 나들이 명소인데요. 대전은 이곳 보문산을 비롯해 대전의 진산으로 불리는 계족산, 그리고 식장산과 구봉산 등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끔 와요. 특히 여기 가을이니까 보문산 가을 굉장히 이쁘거든요. 단풍이. 그래서 그것도 볼 겸, 그다음에 산성은 과거에도 많이 다녔는데 최근에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불름 현상 때문에 이제 보수를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도 좀 점검할 겸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답사죠. 대전과 사랑에 빠진 안여종 씨에게는 별칭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전의 산성 지킴이. 그가 오늘은 보문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보문산 정상을 올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마주하는 자리였던 대전. 그래서일까요? 대전을 둘러싼 산들에는 어김없이 산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함께하면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겠죠? 보문산성 지금 올라오셨는데 보문산성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산성에 올라오면 대전에 특히 동편에 밀집되어 있는 산성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 산성을 이해하는데 산성의 밀집 지역을 가서 직접 하나씩 하나씩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산성이 대전 동편에 어떤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분지 곳곳에 산성들이 있는데 보문산성이 아마 가장 많은 산성들의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성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 1400년 전에 지어진 보문산성. 백제 말 신라와의 팽팽한 긴장이 한창이던 시기에 지어진 보문산성. 보문산성은 주로 다른 산성과의 연락을 위한 요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수도인 공주로 가는 주요한 길목인 탓에 이곳 대전 인근에서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전을 둘러싼 산들에 50개가 넘는 산성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돌이 크랙이 심하게 갈 수도 있고 특히 성돌과 성돌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눈금들을 통해서 이제 계측한 날짜와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얼마나 이격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필요한 간단한 거지만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성의 도시 대전. 산성 지킴이 여종 씨의 바람은 뭘까요? 대전에 이렇게 많은 성들이 대전의 지킴이로서 시민들이 좀 관심 갖고 현재 그 뭐 곳곳에 마을마다 가까이에 있는 성들을 사실은 주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자기 지역 가까이에 있는 성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그 뭐 홍보 그리고 의미 부여 또 산성 그 작은 축제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이런 노력들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대흥동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대전 문화유산 울림은 문화유산 시민단체로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사단 법인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여기 사무실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가요? 예, 울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사단체인데 지역의 향토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그 대전의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역사적인 장소와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대전 문화유산 답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대전의 역사를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함께 연구,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종 씨의 다양한 직함 중 하나가 대전 문화유산 울림의 대표.
오늘은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과 마을 박물관 건립을 위해 생각과 뜻을 모으는 날입니다. 지금 회의를 한참 하시는데 마을 박물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마을 박물관이라는 게 좀 어떤 박물관인가요? 말 그대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인데요. 대전에서는 아직 그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마을 박물관 사례를 보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50여 곳 정도의 마을 박물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들, 주제 전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이 주도하는 박물관 운영을 꿈꾸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향후에 저희가 11월 한 20일 정도에 박물관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박물관 전시 기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마을마다의 역사와 생활상을 전시하게 되는 마을 박물관. 한밭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었던 대전 원도심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뜻을 모아 드디어 박물관 건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대흥동에 있지만 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대흥 대사, 선화, 문화, 문창까지는 충분히 아우를 수 있겠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혜정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을 박물관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울림에 저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또 마을 박물관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제 나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안혜정 선생님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옆에서 딱 보시면 좀 어떠세요?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일단 이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분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되게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을 박물관의 위치와 함께 의미를 담아낼 이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 공유 공간의 컨셉과 맞춰서 이름을 케미마을 박물관으로. 다시 시작된 대전 스토리 투어. 오늘은 대전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명차. 안녕하세요. 예, 받으시고요. 이번에는 상대동에 고려시대 유적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2008년에 그 장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들어보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신화적인 동네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학하동 별봉이라는 동네를 갈 예정입니다. 여종 씨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매회 달라지는 참가자들 대부분 내 마을의 역사를 찾기 위해 스토리 투어를 신청하는 거겠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대전 상대동. 이곳에도 무심코 지나쳐온 유적이 있다는데요. 고려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넓은 터에 주춧돌만 남았지만 개성 만월대와 파주 해원음지 다음 가는 큰 규모의 건물터로 관아 건물이었거나 임금이 잠시 머물던 행궁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선 말까지 여기는 공주목 유성현이에요. 1895년까지. 건물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도로에 수레가 다녔다는 그 흔적이 소위 도로 유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몇백 미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이 유성을 관할하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과 관련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덕천만 네. 항상 강조하고 그때 그건 이제
조선시대인가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전 거라.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 묻혀 있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 그 우리 안효정 선생님은 굉장히 그 대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전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까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놀라운 새로운 그 고려시대 역사를 알게 돼서 정말 생애 기쁜 날입니다. 곁에 두고 미처 몰랐던 우리 고장의 역사를 만난 날. 발걸음은 학하동 별봉으로 이어집니다. 학하동은 예전부터 대전의 명당이라 꼽혔다는데요. 별봉은 명당 중에서도 명당이랍니다. 먼 옛날 하늘의 별이 무수히 떨어져 별밭이라 불리는 마을의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별봉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참가자 중 한 명인 지역 가수 이태권 씨가 즉석에서 미니 공연을 열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가까워진 이들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인 셈이네요. 좋은 날씨와 좋은 풍경과 또 좋은 스토리, 좋은 음악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 분위기도 좋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울림 사무실. 대전 마을 이야기 강사들이 모여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자료를 보강하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울림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하는 대전 마을 이야기 강사를 육성하는 건데요. 올해 3월 모두 10명의 마을 이야기 강사가 배출되었다네요.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곳이 바로 소재동. 예전에는 70년대의 골목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소재동이 좀 유명했다고 하면 요즘은 거기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카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 좋다. 이래서 젊은 층에게는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는 이제 근대 건축이 많으니까 그 주제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제 지역이 된 거예요. 대전을 알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알아보면 더 좋겠다 해서 저희 마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서 그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풀어갈 수 있으면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을 이야기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을에 대한 역사, 문화재 이런 거를 좀 폭넓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 마을 이야기 강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 5년 전부터 대전의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해오던 안효종 씨. 그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몰려들었다는데요. 내친 김에 마을 이야기를 함께 전할 후배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평소 대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제가 하려다 보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자기 공부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교재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숨은 이야기, 더 의미 있는 역사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전의 골수 시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동단위 강의의 매력과 어떤 목적은 내가 그 마을에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사는 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활동, 그게 우리 마을 이야기 강사들의 어떤 활동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마을로 시작하지만 그게 좀 더 커져서 그렇죠. 관심이 이제 대전으로 넓혀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심이 그 이제 그 도시로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마을로 시작해서 대전이라는 도시 전체가 누구나 뭐 여러 기록도 있지만 행복한,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더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더 노력을 해보는 거죠. 뭐. 여종 씨가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마을. 갑천이 가마도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입니다. 이곳엔 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립돌보 탐조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마우찌, 청둥오리. 여기는 2015년에 만들어진 탐조대인데요. 말 그대로 새를 관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유성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로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철새를 이곳에서 관찰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갑천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운동을 즐기는 생활 속 공간인데요. 전국의 탐조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장소라니 새삼 마주치는 새들이 새롭게 보이네요. 흰뺨 검둥오리에 가마우지, 원앙과 청둥오리까지 다양한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철새를 보는 새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보통 북쪽 지방,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철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려고 온 거고요. 근데 이제 답답하고 이럴 때 뭐 날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늘 새를 보면서 그냥 쉬죠. 머리도 식히고 그냥 복잡한 것도 좀 생각도 하면서 좀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하고. 대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걸어온 길. 그 끝은 어디일까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직접 안 가본 곳들이 많고 뭐 대전에 이미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읽어보지 않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그 신선함이나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더 느끼고 싶습니다.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산과 강, 마을과 골목길에서 대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안여종 씨. 수십 년 동안 부딪히고 겪으며 사랑해온 대전을 위해 그가 힘주어 부탁합니다.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아껴보자고. 내가 사는 곳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아가자고. 지금 떠나는 우리 마을 여행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Sing of happy, not sad. Sing